포르투갈 리스본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못 믿을 수 있는데요, 광고비를 전혀 쓰지 않아도 알아서 손님이 몰려드는 매장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매장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지금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늘 연구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혹여나 이런 질문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매장들은 좀 친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어서 알아서 포스팅을 많이 해줘서 소문이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매장의 자리, 상권이 좋아서 그렇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매장들은 광고를 전혀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알아서 올까? 사실 원리는 단순한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킬포인트죠.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포르투갈에 오기 전에 좀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 짬뽕 하나로 작은 소도시 세계에서 거의 탑을 찍고 있는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 사장님이 제가 한 3년, 4년 정도 알고 지낸 것 같은데, 이분은 짬뽕만 팔아요. 짬뽕이랑 다른 요리류도 몇 가지는 파는데 어쨌든 무조건 짬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짬뽕으로 시작해서 짬뽕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전문성,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짬뽕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인 거고요. 놀라움을 주는 짬뽕을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모이는 거예요. 이 놀라움을 준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짬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적인 짬뽕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짬뽕은 몇 가지 특이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양이 많다거나, 혹은 두 번째로 면발이 조금 다르다거나, 수타라든지 좀 더 쫄깃하다든지, 아니면 좀 더 구수한 맛이 나는 면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국물이 진하거나 맵거나 걸쭉하거나, 우리가 먹는 짬뽕에서 0.1, 0.2 정도가 더해지는 짬뽕, 사실 그런 짬뽕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이 불맛 나는 짬뽕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고, 또 한때는 고기를 따로 볶아서 올려주는 짬뽕이 유행인 적도 있었죠. 그리고 5만원이 넘는 짬뽕, 10만원이 넘는 짬뽕들도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 살아남은 거는 5만원짜리 넘는 짬뽕 중에서도 신라호텔에서 파는 그 짬뽕, 저도 이제 먹어보고 이 정도 값어치를 한다, 굉장히 좀 내실 있는 짬뽕이다 라고 느꼈는데, 그 하위 버전의 짬뽕을 18,000원, 19,000원을 받으면서 짬뽕으로 작은 소도시에서 거의 탑을 찍고 있는 사장님이 계세요. 이게 단순히 전문성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짬뽕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때 어떤 짬뽕을 맛있다고 느낄까를 먼저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되게 좋습니다. 이 사장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일단 짬뽕은 사람들이 어떤 맛을 좋아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한 맛을 좋아한다, 불맛이 나는 짬뽕을 좋아한다, 매운맛이 있는 짬뽕을 좋아한다, 해물이 많이 들어간 짬뽕을 좋아한다, 그 외 여러 가지 맛들이 있겠죠. 그 맛들을 한두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케팅 포인트도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예를 들면 해물을 많이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해물 중에서도 오징어를 굉장히 많이 넣을 수도 있겠죠. 문어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조개, 홍합, 다양한 해물들을 많이 넣으면서 거기에 마케팅 포인트를 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손님이 온다고 했잖아요. 손님들이 알아서 그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기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전문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기획이 들어가야지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냥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그 와튼스쿨의 조나 버거 교수님의 그 전염성 이론, 이 이론이 음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얕고 넓게 퍼지는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너무 여러 번 강조해서 아마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해진다라는 생각 전에
우리 동네에서만큼, 우리 아파트 내에서만큼, 우리 아파트 2단지, 3단지 혹은 이 2개의 아파트 브랜드에서는 우리 짬뽕이 최고의 짬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기획을 하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광고 없이도 당연히 유명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콘텐츠를 찾아다니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 눈에 띄면 그때부터 조금 더 폭발적으로 소문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광고를 어느 정도 찍는 거는 사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음식이 그 맛이 자리 잡는 데까지는 한 2달, 3달, 뭐 6개월, 1년, 심지어는 2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 상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소문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내가 버틸 수 있는 기간, 내가 버틸 수 있는 월세, 내가 버틸 수 있는 인건비만 충분하다면 버티면 되는 거예요. 광고비를 소진하지 않고 내가 먹고 살 정도의 운영이 된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기획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음식점들을 보면은 자리도 사실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자리가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획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뭐 브랜드를 만들거나 코칭을 해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자리를 잡은 매장은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기획으로 내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혹은 본인 자신이 광고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나서 입에서 입으로, 또 입에서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돼서 매장의 평균 매출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매장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매장들이 흔히 얘기하는 찐입니다. 찐. 오래 갈 수 있는 매장이고, 뭔가 경제 현황이 좋지 않아도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매장들이 사실은 그런 매장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매장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365일 셀프 코칭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지금 다 거의 다 배송을 해드렸는데, 아마 좀 재고분이 몇 권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 몇 권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20권 내외일 겁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방향성을 잡는 것들. 근데 그게 하루하루 방향성을 잡는 것들이라서 한 번에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방향성을 잡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루에 100원 정도 투자해서 코칭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었고, 광고가 중요하고 마케팅이 사실은 중요한데 저는 방향성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손님이 올 수 있는 브랜드를 기획하고,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의 방향이 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코칭을 받으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방향이 틀려버리면 나중에는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되돌아오기가 너무 멀어집니다. 마케팅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마케팅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다 좋다, 다 맛있다, 최고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알리지 못해서 잘 안 되는 거다. 사실 이런 심리를 거의 99%의 자영업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스스로의 검열 자체를 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잘못은 있는 거죠. 스스로 만약에 검열을 할 수 있다면 사실 그런 생각들을 99%는 할 수 없어요. 최소 절반 정도만 나는 진짜 괜찮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알리지 못해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범프로 나는 네 말에 동의 못해, 나는 진짜 괜찮은 브랜드, 나는 진짜 맛있게 하고 있어, 나는 정말 좋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리지 못해서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99%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거의 1년에 한 150곳? 200곳 정도의 매장은 다니거든요. 그 중에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매장은 10%? 15%?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예 다른 방향으로 짚어가지고 또 광고만 열심히 하고 마케팅만 열심히 하고 운영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획단에서 잘못된 브랜드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그걸 잡아버리면 되돌아올 수가 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결국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몰아치고
탄탄한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들은 기획단에서 짜임새 있게 기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획이 100% 맞아 떨어지진 않더라도 한 7, 80%만 맞아 떨어지더라도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90%, 95%까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완성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좋아요보다는 싫어요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검열한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 제 스스로를 검열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다들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를 한번 검열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영상에 대한 보답은 제가 좋아요로 받으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스스로 검열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검열을 하셨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건프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시고요.